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도 나를 모르고 제일 돈이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그 명언이 있죠. 네. 정말 아무도 날 모르고 돈은 많았으면 근데 좋겠다. 일론 머스크는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종자. 네. 나르시시즘이 커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일론 머스크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일단 굉장히 자아도취적이고 다른 사람들 얘기 잘 안 듣죠. 네. 그리고 본인이 고백한 대로 아스퍼거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이요? 네, 아스퍼거 증후군이 뭐냐면 아스퍼거는 그 스테이크 먹을 때 옆에 나오는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그거 아니? 그걸로 외우면 됩니다. 아스퍼거. 뭐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아스퍼거. 네, 아스퍼거. 네. 누군가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런 사람 이름? 네, 증상을 보였던 아스퍼거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실 잘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아스퍼거라고 해도 그런지 안 그런지 아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아스퍼거가 자폐의 한 종류거든요. 근데 인지 능력이나 언어 능력에 별 문제가 없어요. 아, 오히려 엄청 뛰어나지 않아요? 특정 분야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뛰어난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인지 능력이나 언어 능력이 별 문제가 없으면 공부 안 해도 별 문제 없고 그냥 좀 쟤 약간 불편해 이런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는 꽂히고 그것만 봐요.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 거 이런 건 잘 못할 가능성이 근데 있죠. 그게 왜 작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가 알았던 게 약간 그런 거 일종인가요? 네. 우영우 변호사의 모델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는 굉장히 뛰어난데, 근데 약간 정확하게는 저도 그 작가랑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고래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고래 얘기를 그 우영우의 아빠가 너 회사 가서 고래 얘기하면 안 돼? 했는데도 항상 고래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사는. 근데 그 서번트 증후군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조금 다릅니다. 네. 서번트 증후군이랑 좀 달라요. 서번트 증후군은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아, 그래요? 서번트 증후군이 그거죠. 약간 저기 뭡니까 그거. 존 내쉬? 아니 존 내쉬 말고 이게 특정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천재성을 갖는다라는 거. 영화에서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레인맨이라고. 네. 거기에 그 전화번호 다 외우는 거. 네. 그리고 온갖 수치들 다 외우고 이런 특징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번트 증후군 앓고 있는 사람 중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스티븐 윌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전 세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헬리콥터로 예를 들어서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를 헬리콥터를 타고 한 바퀴 쫙 돌아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공간에 캔버스를 쫙 설치해 놓고 자기가 한 번 본 거를 캔버스에 다 그려나갑니다. 도시를. 네, 도시 전체를. 헬기 위에서 내려다본 도시를 다 그린다고. 다 그려요. 이 방 2배의 넓이의 그림을.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싱크로율이 거의 99%입니다. 예를 들어서 콜로세움의 무너진 모습 이런 거, 두오모의 창문 개수 이런 거 다 거의 다 똑같이 그려요. 거의 근데 뭐 그런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서번트 증후군도 그냥 뭐라 그러지?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네. 그럼 일론 머스크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자기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마도 전문가 진단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 증상을 좀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다라고 일론 머스크 스스로 밝힌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스퍼거 증후군, 친구들 중에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런 하도 검사가 잘 돼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거를 이제 진단을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럽다고? 막 사전을 막 다 외우고, 막 수학을 막 엄청 잘하고. 아니야, 그냥 애들은 그냥 평범하게 크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제 이제 친구랑 한 얘기가, 자기 아들은 이렇게 5살 때부터도 어쨌든 누가 옆에서 같이 가다가 누가 넘어지면 아무 감정이 안 들어서 이제 부모가 그거를 이제 모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괜찮아?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럴 때는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옆에 친구가 넘어졌을 때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게 사무적인 거죠. 엄마가 가르쳐줬으니까 친구 넘어지면 쟤 넘어졌네. 괜찮아?
아 근데 쟤 근데 넘어졌네. 괜찮아. 쟤도 넘어져. 너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게 이제 학습의 결과. 로봇이야? 아니 그러니까 아스파라거스라면서. 아스퍼거라고요. 아스퍼거 네.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언어적인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하세요. 아, 비언어적인 막 언어적인 거는 별 네. 문제가 없는데 비언어적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표정도 있고 제스처도 음. 있고 몸짓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아 누가 되게 이제 슬픈 표정 하고 있는데 아, 공감을 네네, 못한다라든지. 네. 그래서 공감을 잘 못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트위터 인수하고 X로 바꾸고 나가지고 그냥 다 해고하고 있잖아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지금 뭐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공감 능력이 없구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으로 재택근무 반대주의자란 말이에요. 다 너희 눈앞에 있어, 막 이 사람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그건 사장님들은 왜 그런 그래요. 그건 사장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아. 우리 푹님이 소시오패스랑 다른 거냐고 물어보시는 소시오패스랑은 조금 다르죠. 소시오패스는 자폐 증후군은 자폐 장애는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 장애에 속하는. 근데 그럼 조금 양상이 우리가 소시오패스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알고 있는 것과는 양상이 약간 다르죠. 소시오패스는 그냥 반사회적 인격 반사회적 성격 장애 혹은 인격 장애. 근데 그 소시오패스들도 공감 잘 못하지 않아요? 자기만 알고? 그러니까 이제 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비슷한데 다른 증상들. 증상이 다르다. 아예 다른 네, 영역이 공감 능력이 거군요. 떨어지는 거는 맞지만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네. 내 걱정이나 해야지. 근데 일론 일론 머스크도 뭔가 하나에 꽂히면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그냥 확 다이빙을 하는 네, 스타일이고 네. 그게 경영을 해서 뭐 기술 개발을 해서 뭐 그런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기는 한데 좀 안 좋은 쪽으로도 그게 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일부 분석가들의 말을 좀 빌리자면 IT 기업의 유명한 IT 기업들의 수장들이 상당수 아스퍼거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마크 저커버그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네, 그렇게 네, 얘기하고 네, 있는 네.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건 이제 전문가가 사실은 진단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보고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약간 그게 뭔가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하고 네네. 그러니까 꽂히면 거기를 그냥 가는 거죠. 성공할 때까지. 네. 일장일단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참 최신상님이 그 질문도 주셨는데 나르시시스트. 네. 근데 우리 이게 선물 하나도 안 썼다. 지금 시간이- CJ ENM의 재정 상태 우리가 엄청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써야 돼. 아까 우리 김태현님 제일 열심히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김태현님에게도 올려주셨어요. 커피 쿠폰 네. 드리겠고요. 사운드님, 최신상님, 푹님 그리고 소리질러 보라오님도 와이스트림 만세 고맙습니다. 2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하나면 돼요. 커피 한 잔이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 그 더 보기란 열어보시면은 거기에 전화번호랑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으니까요. 더 보기란에 꼭 저희가 성함 불러드린 분들 거기다 이름 꼭 적어주세요. 여기 한 분이 네. 사진 찍듯이 기억하는 능력, 사운드님이 이거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사진 기억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진 기억. 보면 정말 사진 찍은 것 같이 기억하는 거. 그 근데 매 순간순간마다 사진처럼 다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로워. 그게 그렇게 장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험 볼 때만 좋지. 시험 볼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인간은 머릿속에서 잊혀져야 되는데. 그럼요. 네. 그리고 저는 부러운 게 그거예요. 그 속독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속독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진짜 책을 넣는데 이렇게 막 진짜 뻥을 치고 속도가 아니 그게 속독이에요? 그냥. 아니 근데 그 글자를 다 외워. 말도 안 돼. 그 세상에 이런 일이 한 15년 전쯤에 나온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근데 그분들도 사진 찍듯이 그걸 기억을 한다는. 근데 이게 아까 참 질문이 최신상님 질문요. 나르시시스트랑 네네. 어떻게 다른 건지. 나르시시즘은 자아도취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난 거고요. 단순히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만 돋보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기자님 두 분이랑 저랑 같이 뭐 이렇게 잘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내가 돋보여야 돼. 다른 사람들 말고 내가 돋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 같이 돋보여도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같이 돋보이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만. 나만. 그 남을 떨어뜨려야 되는. 그럼요. 나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잘 흔히들 돼야지. 나르시시즘이 예전에 그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뭐 우물에 비친 자기 네. 모습 보고 막 사랑에 빠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SNS에 자기 사진, 셀카 많이 올리고 이런 분들이 나르시시즘인가? 아니 그렇다고 그것까지는 나르시시즘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나르시시즘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갈등 상황이 유발되는 걸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관련성 없어 보이는데. 갈등 상황. 네. 갈등 상황이 유발돼도 거기서 내가 돋보이면 돼요. 아.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움 붙고 네네네. 언쟁하고 하는데 네. 네, 거기서 내가 돋보이면 괜찮아요. 그 주제가 나면 네네. 그래서 이게 오. 지도자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관종. 네. 푸틴. 푸틴이 트럼프. 좀 그렇고요. 네. 트럼프도 좀 그렇고. 아, 지금 그래요? 당장 네. 그 일론 머스크도 왜 그 새로운 회사 인수해놓고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데 저커버그랑 싸우자고 난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아스퍼거스 증후군에다가 아스퍼거. 아스퍼거. 아스퍼거스 아니고 아스퍼거. 아스퍼거. 네. 이제 스테이크 먹고 싶다. 자, 아스퍼거 증후군에다가 나르시시스트에다가 네, 나르시시즘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많이 갖고 있네. 갖고 있는 회사만큼이나 아니, 증후군이 그러니까 많아.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PR 팀도 다 잘랐잖아요. 그 아, 커뮤니케이션 홍보팀을 다 홍보팀 다 잘라버렸죠. 자르고 자기가 그냥 다 본인이 하잖아요. 하니까. 예. 본인이 홍보대사니까. 그리고 막 언론사들 메일 보내면 그냥 똥 이모티콘 그냥 답장으로 보내요. 진짜로. 그래서 잠깐만. 기자가 인터뷰하자고 예, 이메일 보내면 답 답장으로 똥을 메일에 보내? 그냥 똥 이모지를 그냥 딱 보내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이거 영어로 참 욕을 하고 싶은데 예. 상놈이네. 그래서 어떻게 아니 진짜 그게-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CEO 인데. 조롱을 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막 상대방 막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롱이 될 거고요. 일론 머스크는 그냥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내가 상처 받는 너한테 사람만 진짜 속상한 똥 거야. 이모티콘을 보내고 싶어서 똥을 찍어서 보내는데 뭐 막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최 신사님 질문 계속 죄송해요. 제가 얘기했는데 자꾸 딴 얘기. 나르시스트 아스퍼거가 성공하려면 탑재해야 되느냐 아니고요. 성공한 많은 CEO나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거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마치 그게 대표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한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유명한 IT 그룹의 CEO가 되려면 대학 중퇴해야 되는 거냐고. 그쵸. 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자를 선호한. 네.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닐 네. 정도로. 근데 아니거든요, 사실은. 실제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그리고 아까 최신상님하고 김태현님을 위한 제가 상식 한 가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르시즘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 맞아요. 나르시시즘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친구 이름이 나르시스여서 거기다가 나르시시즘. 그죠? 맞아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 볼 때 이런 거 엄청 막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르시즘 아니야, 뭔들 나르시시즘이야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있어 보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 아 그래? 아스파라거스만 안 하면 돼. 아스파라거스 난 옛날 그 맛을 몰랐거든요. 네, 맛있죠. 근데 고기 먹다가 이제 느끼해질 네. 때쯤 그렇죠. 우리 이민영님 방송 끝내고 꼭 아스파라거스랑 버거 드세요. 저 커피 쿠폰 하나 받아가세요. 예, 저는 아스파라거스랑 버거 먹을 테니까요. 이민영님은 예, 커피 드세요. 커피 하나 싸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에다가 그거 적어주세요. 참 일론 머스크가 네네. 트위터 인수했잖아요. 네. 그것도 엄청나게 네네. 그 부채 대출을 일으켜서 그렇죠. 인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 앱을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깔지도 않은 앱이 있는 거예요. 네. X 이렇게 돼 있어. 원래 나는 그래서 이거 트위터에 보내 X 이렇게 돼서 내가 잭시믹스 옷을 샀나? 근데 잭시믹스 앱이 왜 깔려 있지?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진짜 순식간에 그 파랑새가 너무 상징적인 심볼이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회사 이름도 X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는 SNS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위터 이름이 네. 이제 X인데 X가 무슨 뜻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X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래서 뭐 회사 이름도 뭐 X 코퍼레이션 뭐 이렇게 올려놓기도 스페이스 X. 하고 스페이스 X에 테슬라 X. 테슬라 모델 X. 그다음에 뭐 자기 자식 이름도 뭐 X 네, 뭐 어쩌고 네. 뭐 이런 거 해놨더라고. 알았다. 12 뭐 어쩌고 X 뭐 좋아하는 이유 있잖아요. 알았다.
X 그 아까 그 뜻이 있지 이모티콘 않아요? 네. 똥을 찍어 보낸다며. 똥 이모티콘 보통 우리가 X라고 하지 않나? 그래요? 아, 그 이런 우리말은 모르겠네. 이런 X 우리말은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근데 그게 뜻은 머스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뜻은? 모르게 X는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무한대, 그래서 확장성. 그래서 이제 SNS도 SNS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트위터도.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결제도 뭐 금융도 붙일 거고 모두 붙일 거고 그래서 슈퍼 앱을 만들겠다는 그런 엄청난 구상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지금 AI가 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써 뭔가를 다 이뤄내는 거니까 이 말에 대한 데이터셋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트위터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도 인스타그램이 그렇게 잘 나가고 해도 이제 스레드를 아까 우리 또 얘기하겠지만 스레드를 출시한 것도 결국에 이 텍스트로 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텍스트 데이터, 빅데이터, 맞아요. 언어 그래서 모델. 트위터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언어 모델 훈련시키는 이제 기업들이 자기네 트위터를 워낙 많이 긁어가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자기만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AI 회사 세우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 머스크가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머스크가 XAI라는 회사 만들었잖아요. XAI. 네네. 거기도 X가 AI. 붙네. 네. 네. 그러면서 자기는 True GPT를 만들 맞아요. 거다. Truth GPT. 트루스 GPT. 그러니까 지금 챗 GPT가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는 Truth GPT를 만들 거라고 했는데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AI 기술이 이렇게 개발되는 게 굉장히 인류한테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6개월 동안 우리가 합의해서 개발을 중단하자라는 맞아요.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 지점에서 이 사람이 본인도 속이나?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지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멈추자. 그러면 그 지금 뒤에 가서 막 개발하려고. 네. 근데 그거 너무 보이는 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좀 짜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보이는 수인데. 네. 아마도 실제로 성격 검사 해보면은 성격 검사 해보고 싶어요. 정직 겸손성이라는 팩터가 굉장히 낮게 나올 겁니다. 아, 그렇구나.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섭외를 하려다가 저는 실패를 했는데 황창규 회장님이 네네. 어디 인터뷰한 걸 봤어요. 황창규 회장님 하면 황해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산업의 거의 1인자였고 KT의 회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삼성전자였나? KT였나? 하여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헤드를 맡고 있을 때 머스크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를 만났대. 근데 그것도 엄청 어렵게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최고 책임자인데 그렇죠? 거의 넘버 2 이 정도 되는 거 삼성그룹에서 그 사람이 트위터한테 만나자고 이렇게 트위터란다. 일론 머스크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그것도 몇 번을 거절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번 딱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몇 분이랬더라? 10분? 15분? 그 정도 시간을 딱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의장에 딱 들어갔는데 회의장도 아니에요. 집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딱 이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의 당신이 준비한 게 있으면 어디 한번 얘기해봐. 그 정도로. 그래서 머스크를 만났다가 거의 매몰차게 바람만 맞고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분위기 싸하고 모욕감도 엄청 느꼈다고 하고 근데 다행히 황창규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준비했던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어필을 해서 관심을 보였대요? 관심을 받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 정도. 이거 여기서 이러다가 한 요 정도? 앞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관심. 그래서 다음번에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그게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도 그런 성격이 과연 도움은 안 될 텐데. 도움 안 되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전혀 도움 안 되잖아요. 푸틴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정상회담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그렇죠. 저기 멀리 앉아 있으라고 하고 메르켈이 개를 좀 무서워하는데 일부러 개 데리고 나오고 또라이죠. 또라이 붙인 거야. 상또라이지. 저는 진짜 저는 그건 사실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거야. 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사실 굉장히 무식하기 때문에 이런 무시를 많이 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출입처에 처음 배정을 받았어. 그럼 모르는 게 사실 당연하잖아요. 되게 송일영 기자가 용감해요. 용감해.
아니, 네. 근데 봐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멘트를 따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뭐 이제 스타트업 업계를 막 취재하는 뭐 그런 데였는데, 막 뭘 물어봤는데 티가 났겠죠. 잘 모르는 게. 그러면은, 제가 출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너무 루드하게, 아니, 기자 양반, 우리나라 전체 스타트업이 몇 개인지 아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네. 장차 일론 머스크. 근데 몰랐던 거야. 그거를 모르니까 물어보지. 그러지. 근데 그게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이거를 해야 되니까, 더 막,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막. 근데 이제 끊고 나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막, 나도 그 사람한테 우리나라 기자 몇 명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볼걸. 그러니까 아직 송일아 기자가 기자 몇 년 차? 지금 13년 차. 그래도 어떻게 15년 차 되면 알 거야. 아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시뮬레이션 해봐. 내가 그 사람이야. 뭐라 그랬다고? 우리나라 스타트업 전체 몇 개인지 아셔? 알고나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런. 몇 개나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요? 그래요? 뭐 3만 몇 층이다. 그렇게나 돼요? 와, 대표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난 막 이렇게 해야 너무 돼. 부끄러운 거야. 진짜 내가 모르는 게. 아니,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이 아마 나르시시스트나 아스파거스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는 네. 적당히 띄워줘야 돼. 그래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네. 몰라서요. 네. 제가 출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러면 계속 깔봐. 근데 진짜요? 그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거는 네. 바꿀 수 없는 현실이야. 근데 그 사람은 많이 알고 있어. 이 접점을 만들어야 돼. 간격을 좁혀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을 띄워주면 돼요. 그걸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되죠? 그래요? 덕분에 제가 그거 알게 되네요. 제가 어디 아직 가서 내공이 그거 한번 또 부족한 써먹겠습니다. 안 까먹겠네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너무 막 진짜 이불킥을 막 계속하면서 근데 공부를 안 했던 거를 그 사람 덕분에 공부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제 인생에 그 사람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도움이라기보다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일론 머스크도 저도 제 주변에 어떤 교수님께서 일론 머스크랑 독대한 적이 있었던 분이 계세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도 나름 되게 그 로봇 쪽에서 막 엄청 유명하고 막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이러셨던 분인데 딱 일론 머스크가 딱 들어오더니 막 자기가 설명을 했대요. 우리 뭐 연구실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That's it? 딱 이렇다는 거예요. 그 말 많이 쓴대. 됐지? 그 말 많이 쓴대. 그게 다냐고. 그래서 그게 끝이야? 네, 되게 좀 민망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됐지? 이거 많이 우리도 좀 같이 씁시다. That's 누구도 오면 됐지? That's all. That's all. 그런 그치. 거죠.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안녕히 계세요. 나가보세요. 굿바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일론 머스크처럼 혹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좀 비즈니스적으로 하면 이게 좀 되게 가불관계가 명확해지는데 그런 예의 없는 사람들,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 만났을 때 대처하는 법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냥 손절하라고 합니다. 굳이 피곤하게 네. 만날 필요 없다. 그냥 그게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셔야 되면 아까 이대우 기자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뭘 내가 의도내야 되니까. 그게 좋아서 아니면 그러나? 그냥 손절하시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왜 옛날 엄청 오래된 친구 중에서도 사실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손절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져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도 손절을 하는 게 답인가요? 잘 안 보시면 되죠. 그런 친구. 그렇죠. 네. 맞아요. 원래 그런 아이니까. 네네. 그죠? 네. 쟤는 원래 그래. 근데 쟤는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렇게 해서 지가 자기 만족 얻다가 그걸로 행복해하는 애야. 그냥 저렇게 적당히 띄워줘서 돌려보내. 이러면 돼요. 알겠습니다. 뭘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늘 여러 가지 배우고 가네요.